마음입니다. 아틀란타 집의 신, 집신 써니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틀란타가요 오늘 아침에요 30몇 도까지 떨어졌어요. 오, 벌써 그렇게 떨어질 때가 됐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놀라운데 낮에는 또 더워요. 정말 아틀란타의 날씨는 요지경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요즘에 이자율이 정말 많이 오르잖아요. 어제 이자율 받으신 분이 6.99를 받으셨더라고요. 세상에 almost 7%야.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놀래긴 일러요. 또 오를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요. 그냥 현 시점을 담담히 그런가 보다 그리고 받아들이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요 집을 사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요즘에 이자율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집을 사려고 바이어들이요 집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년에 집값이 더 떨어질지도 몰라 그러면서 또 기다리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임대주택이나 아파트 그런데 렌트하고 사시는 분들은요 집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다 눈치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임대료가 너무 오르잖아요. 물가도 오르고 사실은 받는 페이는 그만큼 못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반해서 첫 번째 집 있잖아요. 내 집, 프라이머리로 살 집 있잖아요. 퍼스트 홈 바이어 한테 주는 나라 혜택을 쓰시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이 증가했어요. 그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현상이에요. 여러분 당연한 현상을 이런 수도 있구나. 내가 집을 이자율 온다고 안 사도 사는 사람은 계속 사는 거야. 그렇다면 이게 뭔가 정확히 알아야겠잖아요. 지금 이럴 때 집을 내놓고 수리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수리하려는 분들은 사실 저는 잠깐 쉬라 그래요. 왜냐면은 지금 머티리얼도 오르고 인건비도 너무 비싸잖아요. 당장 수리해서 팔 집이 아니라면 저는 그냥 잠깐 이따가 하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년은 어떤가요? 여러분 전문가들의 의견이 너무 많고 뭐가 맞나요? 새 집인가요? 흔 집인가요? 질문들이 참 많은데요. 놀라운 건 지금도요. 새 집하고 흔 집하고 상관없이 투자자들은 있잖아요. 은행에 돈 넣어놓는 게 사실 아무 의미가 없잖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라고요? 은행에 넣어놓은 돈이 없다고요? 저도요. 그래서 그런지 은행에 돈을 두는 것보다는 임대료가 아무래도 받고 그죠? 임대료 받는 게 훨씬 유리하니까 투자하시는 분은 사실 여전히 투자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율이 지금 오르고 있다고 해도 버는 돈은 사실 통장에 넣어놓은 돈보다 더 벌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투자하실 분이 지금 멈추고 있지는 않아요. 제 손님은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이자율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삭감받는 부분이 있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집을 사려고 하시거나 말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좀 더 시간을 봐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 입장에서라기보다 제가 조금 아는 입장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어드바이스를 드리려면 요즘에는요 헌집도 그렇고요. 헌집이랑 좀 헌집에 사는 사람 기분 나쁘겠다. 기존 집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기존 집들의 이제 주인들이 코로나 때랑 분간을 못 하셔갖고 옆집에 팔린 가격으로 내놨다가 막 낭패를 보시면서 안 나가기도 하시죠. 근데 제가 그분한테 말씀을 드려요. 코로나 때 비싸게 판 집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지금 이자율이 코로나 전으로 지금 따따블이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저는 사실 2%대였어요. 코로나 전에. 여러분 아시죠? 지금 얼마큼이라고요? 7%예요. 따따따블이네.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집값을 셀러분이 많이 받으면 좋죠. 근데 코로나 때랑 비교하지 마시고 그걸 좀 이렇게 부동산 에이전트님들하고 리즈너블하게 조정을 하셔서 팔아야 되잖아요. 팔라고 내놓으신 거니까 합당한 값에 내놓으시면요. 여러분 지금 집 안 팔리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집 안 팔리잖아요. 막 그래요. 아니 합당한 값에 내놓으면 왜 안 팔려요? 바이어가 훨씬 많은데요. 바이어가 7이고요. 셀러가 3입니다. 어떻게 집이 안 팔립니까? 오버프라이스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제 손님들은 여전히 집을 사고 있고 여전히 집을 팔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내려가고 있고 올라가고 있는 집은 뭐라고요? 잘못 가격 산정이 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의논을 하셔서 내가 팔려고 하는 취지를 정확히 알아내시고 내가 파셔야 돼요. 지금 이제 땡스기빙하고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가 되면
아시다시피 바이어들이요, 뭐, 바이어도 그렇고 셀러도 그렇고 집에서 뭐 홈파티도 많고 여행 플랜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집 사고 파는 그 트랜잭션이 좀 작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럴 때를 이용해서요,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좋은 딜을 끌어내시는 분도 사실상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손님은 73만에 리스팅 되어 있던 기존 집이었는데요. 저희가 68만에 끊었어요. 물론 그 집에 오퍼가 많았고요. 경쟁은 심했는데 제가 똑똑한 써니가 딜을 잘 해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오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이사 올 이 땡땡 손님 너무 감사하고요. 제 말에 따라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인사드립니다. 그럼 내년은 어떨 것 같은가라고 묻는 분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 의견도 많고 얘기도 많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저도 뭐 전문가라면 사실은 원오브 전문가죠. 조금 수준 미달인가? 근데 제가 필드에서 직접 손님을 만나고 이렇게 계속 트랜잭션을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점 하나는요. 아무리 경기가 안 좋고 경기가 좋고 뭐 그걸 떠나서 움직이는 분들은 다 움직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안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 제가 처음에 말한 대로 내년에 집값이 더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내년에 뭔가 변수가 생겨서 집 시장이 막 곤두박질 칠 것이다. 그래서 우리한테 뭐 뱅크럽이나 아니면은 뭐 있잖아요. 포크로즈 하는 집이 많이 나올 것이다. 코로나가 막 처음에 사실은 시작할 때는 사실은 이 주택 시장이 사실은 얼어붙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처음으로 한국 갔어요. 왜냐면 너무 슬로우하니까. 사람들이 뭐 무서워가지고 집 밖에도 안 나가고 뭐 그랬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무리 악순환이 되고 환경이 바뀌어도요. 우리 사람이요. 환경의 동물이라는 거 제가 참 실감해. 환경이 이렇게 바뀌잖아. 그럼 서서히 글로 익숙해져 가는 거야.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해지다 보면요. 어떤 게 이렇게 적응하게 되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불 딱 끄면 깜깜해서 어떡하지 그런데요. 깜깜한데도 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익숙해져서 환하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어둠도. 그런 것처럼 지금 이자율이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져서 뭐 위축됐다고 하고 뭐 가격 상승이 옛날 같지 않, 옛날 언제? 코로나 때 말하는 거야. 그 옛날이. 코로나 때 진짜 가격이 진짜 막 이랬잖아요. 롤러코스터처럼. 정말 거지 같은 집에 하이어스트 베스트 오퍼를 하고 노 컨디션에 솔드 에지즈라는 거래 막 진짜 이거는 뭐 아무것도 요구할 수가 없었어. 인스펙션 할 시간조차도 없을 때 정말 우리가 왜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샀죠? 이 코로나라는 것이 사람의 이성을요 둔화시켰어요. 그리고 집에서 일해야 되는 원격 조정, 그죠? 학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그런 불합리한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 거를 마치 3, 4년 그랬는데 그게 영원히 갈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또 망각의 세상으로 빠지는데 사실 이제 코로나 가격 적용은요 무리예요, 여러분. 셀러분들 무리입니다. 이제 코로나 전에 팔았던 리즈너블한 값에 오퍼를 넣고 그 오퍼를 그 서로 같이 네고시업을 하고 그러면서 딜이 이루어지는 추세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셀러분들 한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 집에 대한 이렇게 집착이 생기고 내가 내 집에 대한 사야 되겠다라는 막 이런 코너에 몰리는 상황이었어요, 코로나 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아시죠, 여러분? 저도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 막 17번 오퍼 넣어서 안 된 적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18번째 좋은 집을 샀냐? 아니요. 좋은 집을 안 샀어. 근데 그 손님이요. 그 집을 사시고 나서 이제 그 집을 정신을 차려보니까 집이 별로인 거야. 별로야. 왜냐면 그때 하이어스 베스트니까 얼마나 높은 값에 샀겠어요. 그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이분이 코로나 때 비싸게 샀잖아. 양쪽 커미션 주고 생각하고 지금 시세 생각하니까 엄청 웃돈을 내놓으시면서 그 집을 팔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론 손님이 원하니까 한두 달은 제가 리스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론 리스팅 할 때도 사실대로 말씀드렸어요. 손님이 정신없을 때 사고 나서 지금 이제 정신 차려보니까 웃돈 두고 샀다고 그래서 거기에 또 프라핏을 얹어서 하면 누가 사요? 사람 다 정신 차렸는데. 다 차렸잖아, 이제. 그죠? 코로나 때는 주택 시장도 그렇고요. 세상이 미쳐 돌아갔어요. 미쳐 돌아간 세상에 우리는 같이 미쳐 돌아간 거예요. 같이 된 거야. 근데 이제는요, 코로나가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저희 아들하고 병원 갔는데요. 코로나 환자들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있대요. 근데 백신이라는 것도 있고요.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까 둔화됐어요. 둔화됐다라고 말하는 건 좀 그렇지만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이제 정상화가 된 거야. 코로나 그래 있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코로나 때 막 그 급격한 가격 상승보다는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가격이 이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라고 표현해요. 저희는요. 가격 상승이 둔화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가격은 상승될 거라고 저를 포함 모든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중에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수요와 공급 중에서요. 공급이 딸립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요. 지금 바이어들한테 얼마나 좋은 적기인지 제가 설명하려고 그래요. 기존 집들도 여러분 딜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왜냐면 기존 집들 셀러들은요. 지금 안 팔면 땡스기빙, 크리스마스 지나고 연말 연시 지나고 기껏해야 내년 2월에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년 2월은 어때? 이자율이 연준에서 더 오른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사실은 셀러분 입장에선 바이어가 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맞죠. 그 바이어도 더 좋거니 악순환이에요. 더 안 좋아. 그리고 사실은 바이어들이 지금 움직이는 게 맞아. 지금 약간 이렇게 정신없고 약간 이렇게 뭐라 그래요? 과도기적인 상황일 때 바이어들이 정신을 탁 붙잡고 있는 바이어들이요. 기존 집을 사셔도 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기존 집을 딜하면서 하면은 셀러들 아까 지금 말했잖아. 할라데이 끼고 이래갖고 연초, 연말, 연시에 안 팔릴 거를 지금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싸게라도 오퍼가 들어오면 트랜잭션 하시고 바인딩 그 오퍼를 억셉트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어떤 에이전은 지역마다 정해서 집을 리스팅한 거, 팔린 거, 뭐 펜딩된 거 이렇게 수를 올려놓더라고요. 여러분 줄었어요? 여러분 안 줄었어요. 트랜잭션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요. 살 사람은 사고 있고 팔릴 집은 팔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안 팔리는 집은 어떠냐고요? 말했죠 제가 그 얘기 너무 많이 해서 입 아파서 이제 안 할 거예요. 내년에 어떨 거냐? 내년에 어떨 건지 다 추측할 뿐이죠.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유입되는 인구가 여전히 조지아는 많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유입되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집을 사던 렌트를 하던 집이 필요해. 내가 일 열심히 했어도 어디서 자야 될 거 아니에요. 몸을 쉬어야 될 거 아니야. 먹고 살 어디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렌트비가 올라. 렌트비가 오르는데 어떻게 집값이 안 오릅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회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 얼마나 많은 변수가 생겨서 집 가격이나 아니면은 다른 뭐 엄청난 일이 뭐 얼마나 뭐 생기겠어요. 세상 다 똑같이. 그렇다면 20% 이상 쌓인 집에 내 집을 누가 던져놓고 도망갈 사람도 없고요. 그렇다면 지금 집을 사야 말지 고민하시면서 내가 이미 퀄리파이 되셨다고요? 딜하세요. 새 집들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찍은 새 집도 왜냐면 새 집이 왜 딜이 가능하냐고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이미 손님들이 집을 샀어요. 랏을 사서 자기가 플랜을 다 선택했는데 이제 클로징 날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1년, 뭐 짧게는 3개월, 4개월. 근데 이자율이 너무 오르면서 퀄리파이 됐든 그 먼저 샀던 그 바이어 퀄리파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집을 저희는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미끄러져 흘러나왔다 그래요. 그런 집이 흘러나온 집을 저희가 사시게 되면요. 빌더가 프리퍼 렌더에 그 클로징 코스트 대주는 것 뿐 아니라 이자율도 적용이 돼서 이자율 디스카운트까지 같이 있어요. 거기다 운 좋으시면 이미 먼저 주인이 다 선택한 옵션이죠. 그죠? 업그레이드 옵션을요. 그대로 내가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혜택이 있는데 왜 가만히 계세요? 더 이자율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미 말했어. 손님이 내년에 뭐 엄청난 뭐 좋은 잡 오퍼가 있어서 따따블로 돈 벌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움직이셔야 돼요. 항상 부지런한 새가 멀리 본단가? 부지런한 새가 먹이를 먹는다. 왕창 먹는다. 배고프나? 배고프다? 배고픈 뭐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날씨 좋아서 골프 치러 나간 사람, 뭐 한국에 나간 사람 너무나 많아요. 저도 너무 나가고 싶다. 귀야. 근데 제가요. 타주에서 오시는 손님들하고 문의 전화가 많아서 나갈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지금의 이 사태를 좀 더 냉정하게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집을 사실 수 있을 때 여러분의 특권이에요. 여러분의 특권을 낭비하시거나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충분히 이용하시고요. 그리고 활용하세요. 그래서 지금 좋은 딜 많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 써니유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할 마음의 자세, 마음이 돼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곳에 모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위에 높은 분이. 제가 항상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일하거든요. 부동산은 마음입니다. 라라라라라라라. 여러분 마음을 항상 지니고 있는 써니유.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에트라나의 써니우 만나러 오시고요. 제가 집에 관한 한 여러분께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릴 준비가 돼 있거든요. 에트라나의 써니우 만나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은 마음입니다. 집신 써니우였어요. 바이.